안녕하세요. 한국경제2의 4주차 강의입니다. 어, 동영상 강의죠. 동영상 강의인데, 이번이 마지막 동영상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10월 달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번 강의가 마지막 비대면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공교롭게도 대면 강의로 전환됐는데, 우리가 다음 주가 대체 공휴일이고 그 다음 주도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강을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만나는 날은 10월 18일 날 10월 18일 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8일 맞죠? 네, 10월 18일 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4일이랑 10월 11일이 우리가 월요일 날 만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 공휴일로 연속해서 와서 18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일로 이제 하기로 하고요. 뭐 이날 뭐 여러 가지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시험은 어차피 뭐 오프라인에서 치겠지만 시험은 어차피 배운 데까지, 18일 날 배운 데까지, 18일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8일 날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운 데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네. 수업 시간 안에서 어차피 나올 거거든요. 네. 수업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잘 주셔야 중간고사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대면 강의 10월 18일 월요일 날 직접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0월 4일 날 보면 좋은데 빨리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10월 18일 날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면 강의로 10월 달부터 전환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 국민 그 경제 순환 모형 하면서 국민소득 개정과 관련된 국민회계 또는 국민개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지출 국민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분배 국민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 마쳤는데, 저번 시간에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분배국민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GNI라고 하는 것은 GNI는 Gross National Income, 그래서 GNI거든요. 그래서 총 국민 소득.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민 총소득 이렇게 읽어요. 네, 국민 총소득 읽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원래 GNI랑 GNP는 명목상으로는 같습니다. 명목적인 수치는 같은데 실질치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그 차이가 뭐냐면, 교육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 이게 명목 치면 같아요. 명목
실질치면 같은데 실질치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질 GNI는 실질 GNP에다가 플러스하기로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했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실질 GNI는 실질 GNP 플러스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 손익이다. 그래서 교육 조건이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상대 가격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과 상대의 물가 수준이 달라졌을 때 상대방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가 뭔가 해외에서 팔아서 얻은 그 돈으로 상대방 물건을 사는데 예전보다는 덜 사게 되겠죠. 네. 아무리 똑같이 수출해서 대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네, 상대방에게 교육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수입을 얻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물건이 비싸져 버리면 예전에 비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얻은 수입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사오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예전에 비해서 덜 수입을 그러니까 덜 외국 물건들을 사오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만약에 예전에 비해서 해외로부터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그 돈으로 외국으로부터 사올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적어졌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 거고 교육 조건이 우리가 교육하는 상대방 교역국의 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비해 더 많이 사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이 손익을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목 GNI랑 명목 GNP는 같은데 실질치로 따지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NI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GNI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민간소득, 정부소득, 자본소모충당금까지 더해져요. 네, 원래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뭔가를 제공하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죠. 네, 수입인데 보통 자본소모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그 비용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요거는 고정 자본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일부러 원래 민간 소득, 정부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데 요걸 일부러 계산에 넣어줍니다. 네, 넣어줘요. 네. 그래서 자본 소모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넣어줍니다. 빠져 있거든요. 소득 부분에서. 왜냐하면 저거는 기업이나 정부 입장, 기업, 가계, 정부 입장에서도 저 자본 소모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처리가 돼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거를 빼줍니다. 네, 우리가 뭐 그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여러 고정 자산들이 있잖아요. 고정 자산들, 뭐 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 우리가 뭐 컵 이런 식기들, 뭐 가구 이런 것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 우리 소득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비용 처리해 주잖아요. 비용 처리를 해서 빼줘 버린단 말이에요. 소득에서 빼줘 버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소득분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원래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 그럼 100만 원이 소득이죠. 근데 그걸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100만 원에서 예컨대 뭐 유리가 깨졌다. 그러면은
유리 깨진 비용 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소득은 1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비용 처리를 해서 90만 원이었다라고 계산이 되어졌다면 그 비용 처리한 것도 더해 주는 겁니다. 일부러. 네. 더해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득은 100만 원이었어요, 원래. 근데 민간 소득이나 정부 소득을 계산할 때는 그런 거를 비용 처리해가지고 빼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 원 번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GNI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내 소득 중에 사실은 그렇게 되지만 내가 실제로 버는 돈은 100만 원 맞죠? 네, 100만 원 벌어들였죠. 근데 사실 뭐 유리창이 깨져서 든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 소득에서 까이는 거잖아요. 네, 내 소득에서 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소득으로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번 돈은 그 고정 자산이긴 하지만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GNI는 원래 우리의 소득 개념에 맞죠. 원래 소득 개념 내가 100만 원 벌었어, 200만 원 벌었어, 내 월급이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그 원래 소득 개념 그냥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그 돈에다가 우리가 뭐 고정 자산에서 손실분은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100만 원이 오롯이 내 돈이 아니라 그런 뭐 유리컵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이거는 예기치 않게 뭔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비용으로 발생을 한 거고 사실은 뭐 가게에서는 유리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컵이 깨졌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1년 동안에 유리창은 뭐 얼마의 확률로 깨지더라. 굳이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이 우리가 고정 자산이지만 이게 훼손될 가능성, 파손될 가능성을 계산해서 꼼꼼히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비용 처리로 해 놓겠죠. 그 100만 원이란 돈도 오롯이 내가 쓸 수 있는 100만 원이 아니라 그 감가상각만큼은 빼줄 수 있겠죠. 기업들은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런 것들 다 빼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다 빼줘요. 그게 NNI라고. 그게 NNI. 그러니까 이건 NNI라고 하는 건 Net National Income이죠. 그러니까 순 국민 소득인데 그냥 국민 순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순소득이라고 해서 NN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감가상각 그러니까 자본이 감가상각이 같은 말이에요. 자본 소모 충당금 우리가 고정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뭔가 파손돼서 훼손돼서 비용 처리되는 것 내 돈에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직접 나가는 것 뭔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 같은 것도 뭔가 기름칠을 해주고 또 고장이 냈을 때 수리 점검도 해줘야 되고 또는 파손된 게 있다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점검도 해줘야 되고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기계를 다시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이 기계가 아무리 뭐 30년, 50년 쓸 수 있는 기계라 물리적으로는 30년, 50년 쓸 수 있는 기계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 더 좋은 성능의 기계가 나오면 그걸 또 대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상을 해서 만약에 10년 후에 이거를 기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그 10년 이게 1억짜리 기계다 그러면 매년 그걸 감가상각분으로 자본소모 충당금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줍니다. 네, 그게 넷 내셔널 인컴이죠. 네, 순국민소득. 진정한 내가 내 소득 중에 진정으로 쓸 수 있는 소득. 네, 그거를 이제 NNI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또 빠집니다. 내가 실제로 감가상각도 빠지고 내 100만 원을 예컨대 벌었다. 네, 국가 경제나 다 비슷해요. 가계 경제나.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1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 100만 원을 벌어들인 것 중에 감가상각, 즉 자본소모 충당금 빼고 그 다음에 간접세를 내야 되거든요. 간접세. 간접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같으면 부가가치세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산다, 상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세금이 다 붙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세금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1,000원짜리 안에는 1,000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 안에는 10%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네, 10%의 세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의 그 세금만큼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00원을 내면 그거를 이제 판매자가 1,000원을 받죠. 근데 그 1,000원 중에 부가가치세는 빼서 정부한테 세금으로 줘야 돼요. 나중에 그거를 판매한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 10%만큼은 정부한테 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러니까 간접세분만큼은 기업이 정부한테 그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세금을 낼 테니까 부가가치세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그 국민 총소득에서 정부한테 가는 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물을 생산을 해서 생산물 시장에 팔잖아요. 팔아서 얻은 대금이 GNI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물을 생산을 해서 받은 대금, 그게 GNI라고 해요. 예. 여기 기업의 GNI가 기업에 여기 GNI가 있는데 GNI가 여기에 머물겠죠. 만약 뭐 실제로는 가게든 정부든 기업이든 모두 생산물을 생산을 하지만 우리의 지금 국민소득 경제순환 모형에서는 기업만 생산을 한다고 단순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기업만 생산을 한다 그러면 생산물을 판 대금은 전부 다 판 대금은 GNI로 남겠죠. 물론 정부도 생산을 해요. 네, 생산을 하긴 하지만 여기 정부 소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가게도 이제 생산하는데 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GNI는 여기에 지금 있겠죠. 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요소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요소소득으로 가지 않아요. 이 GNI가 전부 요소소득만큼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남겨두는 돈이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이 벌어들인 GNI만큼의 돈, 우리의 예에 의하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돈을 내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그 고용해서 뭐 노동자들한테 또는 자본을 고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고용한 것의 대가로 경영한 사람들 경영자한테 그 대가로 줘야 되는데 그걸 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요소소득으로 가지 않고 기업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가상각, 자본소모 충당금이고 그러니까 이 GNI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자본소모 충당금이랑 간접세입니다. 예, 간접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간접세 마이너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간접세로 내잖아요. 네. 정부에다가 간접세로 내가 판매한 대금 중에 일부를 내잖아요. 근데 보조금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조금은 대체로 그 세율을 낮춰줍니다. 네, 세율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간접세는 내는 거고 보조금은 받는 거지만 보통 직접 보조금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그거는 세금이 많이 국가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직접 돈을 뿌려주기보다는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크지 않습니다. 이 몫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세가 대부분인데 간접세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업도 간접세 명목으로 정부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GNI 중에서 자본소모 충당금과 간접세는 가지고 있고 기업 나름대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와 자본소모 충당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만큼이 요소소득을 가요. 그게 NI입니다. 그게 NI. NI는 이거 아니에요. 내셔널 인컴이죠. NI입니다. 그래서 요 요소소득의 전체는 사실 우리에 의하면 이건 NI예요. NI. 요소소득의 크기는 NI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 전체가를 더하면 1년 동안에 요소소득으로 벌어들인 돈 전체를 더하면 그게 NI가 된다고. 네. 모든 임금, 모든 노동을 제공하고 얻은 모든 임금을 총 더하는 거, 총임금, 그냥 총이자, 총지대, 총이윤 전부 더하면 이게 N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NI가 요소소득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자본소모 충당금과 간접세로 뺀 나머지가 NI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NI가 다 가계로 가지 않아요. 이 소득이 전부 가지 않고 이 NI 즉 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기초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또 떼가는 게 있거든. 정부가 또 떼가는 게 뭐냐면 법인세. 네, 이윤을 근거로 해서 법인세를 떼가요.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기반으로 해서 이윤이나 이자 이거는 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데 이윤과 이자 중의 일부를 떼가요. 정부가 법인세 명목으로. 그 다음에 사내 유보금도 그 이윤이나 이자 중에서 기업이 남겨둔 돈입니다.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남겨둔 돈이에요. 네, 남겨둔 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뭐 애플 뭐 이런 그 아주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굉장한 투자.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투자 명목으로 자기 이윤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 그러니까 자기 주식에 투자해준 사람들한테 배당금으로 주고 뭐 경영자들한테 임금도 주고 그 나머지 상당 부분은 그야말로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이걸 다시 다음 내년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요 금액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요. 사내 유보금도 빼주고 가계로 가지 않아요. 가계로 이렇게 NI가 이 요소소득이 그대로 가계로 갈 것 같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법인세 빠지고 정부가 이거 이윤이나 이자 중에서 일부는 법인세로 빠지고 사내 유보금도 이자나 이윤 중에서 일부는 다음 기 투자를 위해서 빠지고 기업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여금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소득이 발생을 한 걸 근거로 해서 사회보장기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에 보험료로 내거든요. 보험료로 냅니다.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뭐 군인이면 군인연금 이런 거 내죠. 연금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그것도 거의 조세나 마찬가지예요. 준조세입니다. 네. 준조세 또는 뭐 의료보험료 내잖아요. 네. 의료보험료 모두가 다 내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 없는 사람은 안 내고 국민연금이든 뭐 공무원연금이든 뭐 소득 없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는 거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내고 의료보험료 내고 그다음 뭐 산재보험료 뭐 고용보험료 이런 거 다 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 소득을 기초로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몇 퍼센트씩 떼가요. 떼가요. 그다음에 경상 이전 수지는 뭐 이런 사회보장기금 형태로 또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잖아요. 이건 또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빠지는 게 아니고 그건 플러스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연금 받거나 아니면 내가 아프면 의료보험금을 받거나 또는 뭐 고용보험도 내가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경상이정 수입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다 빼주어 가지고 결국 가게가 받는 돈은 PI입니다. 이 PI는 그 personal income이에요. personal income. 네. personal 네. 이거는 personal income이다. 그래서 개인 소득이죠. 네, 개인 소득. 그리고 PDI는 이 PI 중에 또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PI로 왔어요. 가게 PI만큼 왔는데 그것도 세금을 내죠. 조세. 이거는 무슨 세금이냐면 개인 소득세입니다. 네, 개인 소득세. 네. 개인 소득세다라고 보시면 이거 뭐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세거든요. 기업 소득세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 소득세. 개개인이 소득을 얻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이 간접세 같은 건 원래는 세금이 아니에요. 원래 간접세 명목으로 우리가 이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는 사실 반칙입니다. 보통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만이 세금이에요. 소득을 기초로 한 세금만이 진짜 세금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죠. 2차 세계대전에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품에다가 세금을 매긴 겁니다. 네, 매겨서 간접세 명목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간접세에 의한 세수가 엄청나다 보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걸 폐지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진짜 조세는 개인 소득세죠. 어쨌든 소득세가 PI에서 조세를 빼고 나면 요 개인 소득세 빼고 나면 그게 PDI다. 네, PDI다. 그래서 임의로 자신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뭐 저축도 하는 그런 명목에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임의로 쓸 수 있는 돈 이걸 PDI라고 해요. 그래서 personal 이거는 personal disposable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개인 처분 가능 소득이다. 네. 개인 처분 가능 소득이다. 가처분 소득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개인 또는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NR 이게 이제 저축과 소비 이걸 더하면 이게 PDI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네. 이게 PD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GNI가 있고 NI가 있고 PI가 있고 PDI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위치상 이 각각의 그 분배 국민소득의 이 회계 명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어디에 위치지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각각의 이제 지표들이 항상 우리가 뭐 1년이 지나든 분기가 지나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이런 지표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NI라고 하는 거는 국민 총소득이죠. 국민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고 NNI는 국민 순소득이에요. 그래서 net national income이고 NI는 national income이죠. 국민 소득이라고 부르고 PI는 personal income 개인 소득, PDI는 personal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해서 개인 처분 가능 소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기초를 한 거고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산 국민소득은 뭐였죠? 생산 국민소득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다 측정, 이거 다 그 생산된 걸 전부 다 더하면 생산된 것의 가치를 전부 더하면 그게 생산 국민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은 그 생산물을 산 거죠. 샀으니까 소비, 가게는 소비로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샀고 그 다음에 기업은 투자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샀고 정부는 정부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샀고 외국도 샀죠. 그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샀는데 우리 수입을 빼준 거죠. 그게 순수출이 수출 빼기 수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출 국민소득이 계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이 국민 개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GDP는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비중은 얼마고, 그 다음에 분배 국민소득 각각은 어떻게 측정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전부 제가 하는 거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작년이죠. 네. 한 해가 가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국민회계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2020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런 국민회계가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생산 국민소득 민소득 중에 우리가 중시하는 거는 GNP가 아니라 GDP입니다. GDP를 중시를 해요. 그래서 GDP가 얼마냐 그러면 이 정도 됩니다. 3조 원, 1933조 원 정도 되죠. 1930, 우리나라 작년 GDP가 1933조 원 되고 이게 이제 그 달러로 계산을 하면 이게 1.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1.6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GDP 뭐 변화율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GDP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또는 감소했느냐인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1% 성장을 했다. 즉 국민소득이 감소했어요. 네, 감소를 했다. 보통 이제 이게 경제 성장률 실질 GDP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명목치거든요. 근데 실질치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가 경제 성장이 작년 2019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1% 감소했다. 1% 정도 국민소득.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의 여파죠. 네.
여파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다. 1933조 원이고 환산하면 1.6조 원이니까 이건 우리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GDP 규모, 이게 GDP 규모거든요. 네, 전체 총 GDP인데 이게 한 12위 정도 됩니다. 12위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1933조 원을 우리나라 인구로 나누면 그게 1인당 GDP가 되는 거죠. 네, 1인당 GDP가 되죠. 1인당 GDP는 이 3만 1만 달러 정도, 3만 1,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3.1만 달러 정도 된다. 네, 이건 한 우리나라 세계에서 한 27위 정도 합니다. 네. 전체 규모는 이거 한 12위, 세계에서 12위 정도 했는데 이거 한 27위.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요. 네, 27위 정도 순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가 아마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진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고 1980년 5일 쇼크, 2차 5일 쇼크 왔을 때 마이너스가 됐었고, 그러면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한번 99년인가 98년인가 그때 한번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 이번에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해방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규모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 요 기업 생산물의 가치가 총 가치가 1933조 원이고 그를 인구로 나누면 한 3.1만 달러 정도 된다. 그게 한 세계에서 27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출 국민 소득을 보시면 소비 지출 있죠. 그 다음에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즉 순수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비중을 보시면요. 네, 비중을 보시면 한 지출 국민 소득 중에 소비 지출, 그러니까 소비 지출로 나간 것이 이게 전체 100% 지출 중에 이게 46.4%였어요. 그 다음에 투자 지출이 31.1%였고, 이 투자는 정부 투자, 민간 투자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소비한 거, 정부 소비, 그러니까 이거 소비 지출은 이건 민간 소비예요. 민간 소비고 정부 지출은 이제 정부 소비인데 이거는 18.1%가 됐고 수출은 36.4%, 그 다음에 수입은 32.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고 보면 투자 지출이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투자가 지금 2020년에 벌써 코로나 사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지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비중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비중이 꾸준하게 이게 30%가 넘는 투자 지출을 기록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이 굉장히 투자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한 45% 정도 되죠. 세계에서 아마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건 당장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에 우리가 뭔가 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걸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지출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정부 지출이 꽤 늘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정부 지출의 비중이 한 1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 부분이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정부 부분이 정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15%에서 18%로 늘었으니까 상당량 늘어난 거죠. 네,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돈을 많이 뿌렸죠. 그 다음에 수출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은 편입니다. 36.4%입니다. 36.4%인데 요거는 사실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어요. 원래 19년도만 해도 40%가 넘었는데 36% 정도면은 줄은 건데 그래도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마이너스 1%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선방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내수 중심보다는 아무리 여러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아무리 많이 자영업자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출, 대기업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리고 해외 여러 시장들에 개방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물론 세계 경기가 죽으면서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또 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가 그렇게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가 수출에서 나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LCD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주력 수출 상품들인데 그런 상품들이 꽤 그래도 팔렸다 해외에서 네, 꾸준하게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수출 대기업들의 성적이 그렇게 많이 악화되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뭐 경제 신문상에 경제 지면에 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내수보다는 수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투자 올라간 게 이제 GDP 중에 이게 31.1%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지출이 18.1%였고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이 46.4%, 수출로 벌어들인 대금도 36.4%, 수입으로 빠져나간 게 32.8%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투자를 많이 하려면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이 남는 돈, 이 저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사회에 얼마나 저축이 많으냐에 따라서 투자분이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저축에서 투자를 이렇게 화폐 금융 시장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축이 많아야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총 저축이라고 하는 게 35.9%였어요. 작년에. 상당히 저축률이 높았는데 35.9%입니다. 네. 상당히 저축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네.
네, 돈을 많이 안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35.9%. 그러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었던 겁니다.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여기에 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은 끌어옵니다. 만약에 이 국내 저축이 투자분보다 작았다고 한다면은 해외에서 빌려온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에서 이 저축분이 없으면 투자 자금을 없죠. 네. 이게 투자 31이 1보다 예컨대 저축이 작았다. 30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해외 저축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는 저축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점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건 가계 저축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가계 저축, 정부도 저축하고 기업도 저축하거든요. 그걸 다 총 더했을 때 GDP에서 35.9% 정도의 저축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배 국민소득이죠. 네, 분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을 보면 GNI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것도 2020년에 GNI가 1948조 원입니다. 1948조 원. 이 조금 아까 그 GDP보다 약간 높은 수치죠. 아까 GDP는 1933조 원이었으니까 1948조 원이면 GNI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더 벌어들였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약간의 계산상에 우리가 보통 총 생산, 총 지출, 총 소득이 이론적으로는 같아져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 추계를 해보면 그 수치를 이게 수집을 하잖아요. 수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가죠. 아까 GDP가 1933조 원이고 1948조 원이니까 비슷하게는 가는데 이 차이는 아마도 이제 GDP 이거 원래 이제 명목치는 이게 GNP랑 같잖아요. 네, GNP랑 같으니까 그 GNP와 GDP의 차이는 해외 순수 지호소 소득이니까 해외로부터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것도 있을 거고 약간의 그 오차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1948조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GNI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 벌어온 것이 좀 더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GNI 중에 자본 소모 두 번째 중요한 거는 GNI에서 중요한 게 NI죠. NI가 중요한데 NI는 GNI에서 빼기 하기로 자본 소모 충당금에서 빼기 하기로 간접세 빼기 보조금 이거잖아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NI는 얼마냐? 그러니까 요소 소득의 크기는 얼마냐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NI가 1,358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자본 소모 충당금이 GNI 중에서 자본 소모 충당금이 전체 GNI의 20.5% 전체 GNI에서 간접세 빼기 보조금 요 비율이 9.7%였거든요. 9.7%.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전체 GNI 중에서 30% 정도 1948조 원에서 30% 정도를 빼면 요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 NI가 결국 요소소득 명목으로 그러니까
임금 더 총임금 더하기 총이자 더하기 총지대 더하기 이윤을 전부 더하면 이 수치가 나온다. 1358조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30% 정도를 더 뺀 수치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기업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자본 감가상각분만큼 20% 정도 남아 있고 10% 정도는 간접세를 내기 위해서 기업이 요런 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GNI에서 그걸 빼면은 요소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소소득을 크게 나누면 이 NI를 국민소득을 크게 나누면 요 임금을 피용자 몫이라고 합니다. 네, NI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